지수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원이고요. 자, 이거는 너희가 고3 때까지 통하는 어떤 진리인데요. 거의 90% 이상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면 무조건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래프가 왜 좋냐면 어디서 제일 높은지 알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 합시다. 자, 여기가 x가 원래 이건 다 x죠. 가로는 여기를 a라 하고요. 여기를 b라 하고요.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고 여기를 f라고 하고 여기를 g라고 했을 때 얘를 함수 y는 fx. 자, fx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만약에 그렸다고 쳐. 그러면 이제 눈만 있으면 자, 이것도 당연한 건데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최대 최소 값이란 것은 다 y 값을 얘기해요. x에 뭔가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 함수 값이잖아. 그러한 함수 값들 중에서도 가장 큰 y 값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최대 값, 제일 큰 값. 그러니까 제일 높은 값인 거죠. y는 위로 갈수록 커지고 x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값은 x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y 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자, 그럼 수아야, x가 어디서 최소값을 갖니? a에서? 가연이 너의 생각은? a? 너의 생각은? 최소값을 어느 x에서 갖는지 묻고 있습니다. d가 제일 낮잖아, 얘들아. a 여기서 끊겼습니다. 수아야, 제일 최소값이란 건 제일 작은 값이라서 y는 아래에 있을수록 작은 값이거든. 그럼 수아야, 최대값은 x가 어디서 갖겠니? c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리면은 어디서 최대인지 최소인지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지수함수에서, 이거는 이상한 함수잖아. 아직 배운 적 없지만, 배운 적 없는, 내가 그냥 즉석에서 만든 함수의 그래프지만 지수함수는 배웠잖아.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배웠고. 자, 근데 봐봐. 만약에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다고 쳐요. 자, 그럼 얘 그래프 그리면은 y축 있고 x축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자, 이렇게 갈 때는 지금 x축에 닿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봐봐.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간단 말이야. 영준아, 최대값 존재해 안 해? 안 하죠. 왜? 계속 올라갈 거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 그 다음에 최소값도 존재하지 않아. 왜? 계속 왼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0에 점점 가까워져. 그 말은 뭐야? 10억분의 1, 20억분의 1 계속 닿지는 못하죠. y값이 0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9,999만 9,999경 9,999분의 1 이 정도면 최소값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뒤에다가 띡 하나 더 붙이면 더 작아져.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수는 존재 안 합니다. 애초에 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수도 존재 안 해. 0보다 큰 수 중에 가장 작은 수. 0.00000000000000001 정도면 얘의 최소값이라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죠. 내가 여기다 하나 0 끼워버리면 더 작아져 버리는데. 자, 그래서 쌤, 그럼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 안 하겠네요. 지수함수. 맞죠? 여기선 존재 안 합니다. 보통 이렇게 나와요. x의 범위를 잘라요. 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역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이 말이 뭐야?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라는 건 실제로 x가 마이너스 1에서 x가 5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높이 있고 어디가 제일 아래에 있는지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지수함수는 최대값, 최소값 존재하지 않아. 자, 그래프 봐도 알지만 야, x에다가 내가 한 10억 넣으면은 야, 2를 10억 번 제곱하면 구를 안 치고 저기서부터 저까지 숫자 내가 쪼르륵 다 써도 못 씁니다. 졸라 큰 수입니다. 2를 10억 번?
말도 안 돼, 큰 수. 그래서 계속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x에 큰 수를 넣으면 y값은 계속 커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값이 계속 작아질 수 있죠. 음수는 될 수 없지만, 0은 될 수 없지만 마이너스 100을 넣었다고 쳐봐. 그러면 2를 역수치하면 2분의 1인데 2분의 1 100번 곱해봐봐. 졸라 작거든요. 물론 0보다는 크지만 더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더 작은 x 음수를 넣으면 더 작아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의역을 제한한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기본 문제들은. 자,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거는, 잘 들어요, 여러분. y는 2의 x제곱 그래프랑 y는 2분의 1 x제곱 그래프. 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고요.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거든요. 근데 살짝 생각해봐.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y축 대칭 이동이니까 사실 이 그래프는 엄연히 말하면 그래프가 얘를 y축 대칭한 그래프가 이렇게 작아진단 말이야.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 들어가요. 지수함수는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정보냐면, 야, 어떤 그래프가 막 가다가 중간에 막 꼬불락꼬불락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최대인지 다 그려봐야 돼요. 지수함수는 무조건 증가 아니면 무조건 감소니까 결국 정의역이 제한됐을 때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최소나 오른쪽에서 최대를 갖거나 아니면 왼쪽에서 최대를 갖거나 오른쪽에서 최대를 갖는단 말이에요. 결국 양끝 값에서,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 지랄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얘를 이제 단조 감소, 단조롭게 감소한다고 해서 단조 감소 함수, 이렇게 감소만 하는 거, 얘는 이제 단조 증가 함수, 뭐 이런 용어를 예전에 많이 썼는데, 어찌됐건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건 계속 증가만 하고 계속 감소만 하니까 정의역이 제한된다면은 무조건 그 끝값에서 최대나 최소를, 최소나 최대 아니면 최대나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 중간에 갑자기 막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패턴은 안 나타난다는 거지.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이까지 일단 알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은. 자,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꿀팁. 자, 최대 최소 한에서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빨라. 봐봐. y는 2의 x제곱 그래프랑, 자, 얘를 내가 x축 대칭 이동하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식이.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원점 대칭하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얘들 그래프 한번 살짝 그려볼게. 잘 들어. 자, 이거는 그냥 기본 그래프 아닙니까? 1번. 그냥 이렇게 증가한 함수가 될 거고요. 단조 증가 함수고요.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 함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원점 대칭이잖아요. 자, 원점 대칭은 x의 부호도 바꾸고 y의 부호도 바꾸잖아. 자, 잘 들어봐봐. 이것도 원래 내가 공통수학 1에서 한번 언급한 건데, 이 원점 대칭 같은 경우는 투 스텝으로 나눌 수가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축이랑 y축을 각각 한 번씩 대칭 이동하면 돼. 왜냐면 봐봐, x축 대칭 이동은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였고 y축 대칭은 x의 부호를 바꾼 거였단 말이야. 근데 원점 대칭은 둘 다 바꾸는 거였단 말이야. 그 말은 뭐다? x축도 대칭 이동하고 y축도 대칭 이동하면 원점 대칭 이동이랑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두 번 대칭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기준으로는 한 번만 대칭했지만 점 대칭이지만 사실 이 점 대칭은 이렇게 한번 접고 이렇게 한번 접고 두 번의 선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지금 한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문제 풀 때는 큰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결국 여기서 이 그래프를 너희가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려면 머리가 좀 아프니까, 자, 봐봐. 원점 대칭이란 건 x축, y축 순서에 상관없이 한 번만 대칭 이동하면 돼.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지금 얘가 x축 한 번 대칭 이동 됐잖아.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얘는 지금 얘를 y축 한 번 대칭 이동한 건데
얘를 x축 대칭 이동해도 봐봐. 얘를 x축 대칭 이동해도 똑같은 모양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봐봐. 증가하는 패턴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아래로 블록으로 증가한다고, 얘가 위로 블록으로 증가한다고요. 이거는 이제 미적 분위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데, 자, 감소하는 패턴도 아래로 블록으로 감소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패턴이겠죠. 그 다음에 위로 블록으로 감소할 수 있어. 이렇게 감소할 수 있어. 요 패턴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둘 다 단조하게 증가 혹은 감소한, 단순하게 증가 혹은 감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때 굳이 증가가 아래로 블록 증가인지 위로 블록 증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증가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판단하면 되지, 얘는 아래로 블록 증가, 얘는 위로 블록 증가,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랑 감소만 판단할 줄 알면 되고요. 그걸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 깨끗한 아주 귀여운 신생아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증가함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밑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한 번 할 때마다 원래 증가함수가 감소로 바뀝니다. 원래 감소였던 걸 다시 얘를 대칭 이동한 거 아닙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얘는 지금 X축만 대칭, 얘를 Y축 대칭하면 원전 대칭이랑 똑같은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감소함수였던 거를 한 번 더 대칭 이동한 거 아닙니까? 얘는 지금 X축, Y축 대칭 이동한 거고, 지금 원스텝으로 가는 걸 점대칭을 두 가지의 선대칭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Y축 했으니까 X축. 자, 증에서 감으로 바뀌고요. 감에서 다시 증으로 바뀌어요. 증에서 감이 되고요. 대칭 이동 축의 X, Y 상관없이 증에서 감이었다면 다시 이게 X인지 Y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축이든 한번 대칭 이동하면 다시 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기억합시다. 증가든 감소든 한번 대칭 이동할 때마다 증에서 감 혹은 감에서 증으로 바뀌는군요. 이렇게 기억하면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지수함수 내 최대 최소 문제를 풀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자, 1번. 무조건 증가함수. 자, 근데 저 그래프를 그릴 때, 1번 그릴 때 이렇게 그리든 상관이 없다는 거다. 내 말은. 뭘 그려도 상관없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단순하잖아. 3이잖아. 자, 이렇게 그래프 그리시고요. 지금 주어진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라는 거야. 그러면 if you have eyes, of course 1에서 맥시멈 값 1 대입합시다. 3의 3제곱 27을 최대값으로 가질 거고, of course 마이너스 2에서 미니멈 값을 갖겠지. 안구만 있다면 이게 제일 낫잖아.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3의 0제곱이니까 뭔 소리니? 1 이렇게 돼. 최대값 27, 최소값 1이 됩니다. 자, 2번 갑시다. 자, 한 번만 대칭 이동한 거예요. 어느 축으로? Y축으로 한 거긴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대칭 이동 한 게 중요하니까 감소로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감소도 위로 블록 감소가 있고 아래로 블록 감소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시험에서는. 물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 그래프를 분석하세요,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그려야 돼요. 머릿속으로 축을 해가지고 해야겠지만, 이런 거 빨리 풀 때는 뭐라고? 한 번만 대칭 이동한 거 아닙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거. 그러면 원래 증가했던 게 감소로 바뀌었으니까 몰라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정의 여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그러면 if you have eyes.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보라는 거고, 마이너스 1에서 누가 봐도 제일 큰 맥시멈 값을 갖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의 2제곱이니까 여기가 4가 되고요. 2에서 최소값을 갖죠. 2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 최소값. 자, 3번. 자, 쟤는 y는 4의 x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마이너스, 지수의 마이너스는 역수니까. 자, 그 다음에 지수가 똑같을 때는 밑끼리 곱해도 상관이 없죠. 3분의 4의 x제곱 이렇게 돼. 자, 그럼 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기본적인 그냥 지수함수죠. 그래프가 이렇게 갈 겁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대칭 이동 안 되어 있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겠지. 자, 0부터 1까지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봤을 때 0에서 최소값. 자, 0 대입하면은 1이 될 거고요. 자, 1 대입하면은 3분의 4가 최대값이 된다. 자, 8번부터는 좀 새로운 얘기야. 이건 솔직히 이거 못 풀면은 그냥 영준아 또 자니? 배부르고 따뜻하니까. 자, 봐봐요. 밑이 당연한 소리 하는 건데 이거를 외우지 말고 당연한 소리야. 밑이 1보다 크면은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적인 값도 수아야 어떻게 되겠니? 커지겠죠. 당연히 밑이 1보다 클 때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당연히 더 작아집니다. y값. 자, 반대로 만약에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있다고 쳐. 잘 들어. 밑이 0하고 1 사이면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영준아 y는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지죠. 왜? 분수는 계속 제곱하면은 작아지거든요. 반대로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작으면 작을수록 커질 거란 말이에요. 왜? 마이너스 1이면 2가 될 거고 역수한 다음에 한 번 제곱. 마이너스 2면 4가 될 거고. 그러니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커지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당연한 얘기잖아.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잘 들어봐봐. 지금 어떤 거의 최대값?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 자, 이건 지수함수라고 좀 부르기 애매하죠? 자, 어찌됐건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 물어보자. 지금 밑이 1보다 크니까 영준아 얘가 크면 좋아 작으면 좋아? 커야 돼요 무조건. 밑이 1보다 클 때는 얘가 제일 클 때 y값도 제일 크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 잘 들어봐봐. 이게 좀 어렵다. 원래 이거 어렵게 되면 한없이 어렵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러면 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도 알아야 돼. 아우. 자, y는 1x제곱 블라블라블라. 잘 들어요. 자, 이거는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입니다. 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자, 그러면 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뭐가 존재 안 하냐면 최소값은 존재합니다. 꼭지점에서 y좌표가 최소값이겠죠. 아래로 불러긴, 즉 2차항의 개수가 1인, 아니 양수인 2차 함수는 아래로 불러기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 안 해. 계속 커질 수 있단 말이죠. 식으로 봐도 너가 x에다가 큰 숫자를 계속 대입하면 당연히 더 커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2차 함수는 양수일 때 최소값만 존재하고 최대 존재 안 하죠. 최대는 존재 안 하죠. 오. 자, 만약 음수라면 위로 블록이니까 뭐는 존재해? 최대는 존재해요. but 계속 내려갈 수 있단 말이지. 최소는 또 존재하지 않아요. 물어보자. 얘가 지금 위로 블록인 2차 함수니까 내가 말했죠. 얘는 최대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하필 아다리가 맞아서 이 전체적인 최대값을 구하래. 근데 밑이 지금 1보다 크니까 얘가 최대일 때 결국 y값도 최대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어? 결국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도 알쳐야 된다는 거야. 자, 한 번만 복습할게요. 자, 잘 들어요, 여러분. 정의역이 제한이 안 되어 있어. 실수 전체라고 해. x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전체라고 해.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2차 함수거든요.
일반화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차함수인데, 자, A가 양수든, 잘 들어, A가 음수든 0은 되면 안 되겠죠. 양수든 음수든 기본적으로 꼭지점에서 최대 혹은 최소를 가지는데, 영준아, 가지는데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혹은 최소값을 가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찾을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아우 자, 다음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구해볼게요. 그냥 수학을 너무 하기 싫어서, 물론 다 하기 싫겠지만 그냥 수학을 거의 뭐 안 하다시피 한 애들 이렇게 풀 거예요. 이제 외운 거야.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Y좌표. 1, 마이너스 6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긴 해요. 이거 중3 때 처음 배운 거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고수들은 보자마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 마이너스 6이죠. 얘 분의 얘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 A 분의 B 1, 쌤 Y좌표는 어떻게 찾나요? 1을 대입하면 돼. 1 대입해봐. 마이너스 6. 훨씬 빠르다. 뭐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다?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Y좌표 찾는 방법, 이거 내가 공통수학 1에서 워낙 많이 강조해서 알아야죠. 얘 찾는 방법은 너희가 구한 X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나오는 Y 값이 여기에 Y좌표가 됩니다. 왜? 꼭지점 또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거 이 이차함수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 꼭지점 빨리 찾는 방법 알려주려고 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썼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다시. 밑이 1보다 크니까 얘가 최대일 때 전체가 최대인 건데 하필 얘가 최대값을 가지지.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을 먼저 찾자.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 2분의 2. 여기는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1,로 시작하고요. 여기 좌표 찾는 방법은 1 대입하는 거예요. 4에서 1을 빼니까 1,3. 이 값은 x가 1일 때 3이 제일 크군요, 선생님. 결국 이 값이 3이 제일 큰 값이니까 이 전체적인 제일 큰 값은 2의 세제곱해서 8이 되는 거고, 언제? x가 1일 때 2라고 8이 답이 되겠다. 자, 정역이 1부터 4까지일 때 다음 지수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y는 4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밑이 0하고 1 사이라는 거야. 자, 그 말은 밑이 0하고 1 사이라는 것은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작아질 거라는 거고, 결국 얘가 최대일 때 전체적으로는 최소가 되는 거고,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반대로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적인 값은 제일 큰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얘가 최대일 때는 전체적인 최소값, 얘가 최소일 때는 전체적으로 최대값. 잠깐 말 제대로 했나? 얘가 최대일 때는 최소, 얘가 최소일 때는 최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고요. 꼭지점부터 일단 찾자. 마이너스 2a분의 b 2분의 6이니까 여기가 3이 돼. 자, 근데 지금 주어진 정의역이 1부터 4까지니까
3은 1이랑 2칸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멀리. 4는 3이랑 1칸 떨어져 있으니까 좀 가까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봤을 때 x가 3일 때 최대값. 이 전체의 최대값이 아닙니다. 여기 2차 지수만 보는 겁니다. x가 3일 때 누가 봐도 최대값 같죠. 자, 3을 여기다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9, 18, 마이너스 8. 얼마야? 1이네. 3일 때 최대값 1을 갖고요. 그 다음 최소값은 누가 봐도 얘가 더 낮죠. 지금 더 밑에 있죠. 얘보다도. 자, 1을 대입할까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아, 이 지수가 제일 큰 값은 1이고요. 저 정의역에서 얘가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 다음 결국 얘가 제일 크면 제일 작아질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4분의 1의 1제곱이 제일 작은 거죠. 전체적으로. 네, 얘가 크면은 얘는 작아질 건데 얘가 제일 큰 값이 1이니까. 그 다음에 맥시멈 값은 결국 얘가 제일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작아질 거니까 얘가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4분의 1에 마이너스 3 제곱해서 역수치한 다음에 3번 제곱하니까 64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오늘은 수아 뒤에 내가 무슨 말 할 줄 아니? 책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어제 주근이가 그토록 바라던 날이다. 그냥 마음에 뭔가 가슴에 뭔가 막 뭐가 올라오지 않니? 당신이 너희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의 뭐 사람이라 볼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있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존재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오늘은 어제 주근이가 그토록 바라던 그 하루인데 얼마나 하루를 더 살고 싶었을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게 얼마나 죄스러운 거니 얘들아. 내가 365일 중에 365일을 공부만 해야지 영어 단어 100개 외우고 매일같이 영어 단어 100개 외우고 수학 막 200문제 풀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근데 제가 봐온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일주일에 8일을 쉬어요 거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니까. 진짜 뭐라도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세요. 공부가 싫으면 아니면 나가서 봉사활동이라도 하던가 뭔가 좀 생산적인 뭔가 내 삶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야지. 맨날 핸드폰으로 릴스만 보고 있고 로블록스 하고 있고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뭐라도 좀 하세요. 나가서 그런 거 말고 PC방 가고 뭐 이런 거 말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0부터 2 사이의 x값에 대하여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자, 일단 여태 풀었던 문제랑 형태가 다릅니다. 기본적인 지수함수도 아니고 지수 자리에 2차 함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르잖아요. 자, 다 정해진 유형이니까 풀이법이 다 존재를 합니다. 자, 일단은 쟤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y는 4의 x제곱을 2의 제곱의 x제곱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은 굳이 찢으면 2의 1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더 이상 없네요. 자, 이렇게 두시고요. 잘 봐. 얘 두 개는 내가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왜 y? 얘가 2에 어차피 얘 두 개 인접하면 곱하니까 2의 x제곱 이렇게 되는데 쪼개서 그냥 이렇게 써도 뭔 상관이노?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은 일단 없거든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2의 x제곱의 제곱 이렇게 바꿔도 노 프라브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 봐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수학 마인드인데 반복되는 게 보이면은 치환을 하셔야 됩니다. 치환이 뭐예요? 바꾸는 거죠. 가끔 뭐 치매 환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애들이죠.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합니다. 자, 그럼 y가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명언 갑니다. 수학에서 아주 명언인데. 응? 자, 수학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야, 정말 뼈에 새겨야겠다. 뼈에 새겨야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인데. 수아야,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기나요? 가연아,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기죠? 치환은 뭘 남기냐면 범위를 남겨요. 이야, 치환은 범위가 생깁니다. 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웃지 지금. 근데 기억난다. 자, x가 0이랑 2 사이야. 잘 들어봐봐. 그럼 이 범위에서 t는 x가 0일 때 t가 제일 작겠지. 그러니까 x가 0이면 2의 0제곱이니까 t는 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이 범위에서 t가 1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x가 2일 때 t가 제일 큰 4 이렇게 갖죠. 그러니까 너희가 함부로 치환을 했다면은 이 범위를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걸 보시고 느끼는 거야. t가 2의 x제곱인데 2의 x제곱은 과연 이 범위에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값을 가질 수 있는가? 0 넣으면 1, 2 넣으면 4. 1하고 4 사이에 값겠지. 근데 내가 얘를 t라고 한다 했으니까 t가 1에서 4 사이. 그럼 끝나. 중학교 3학년 문제. t가 이 범위일 때 이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라. 아래로 불러.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t가 1일 때 꼭 지점에 t좌표가 되는 거고요. 1에서 4까지 보라 했으니까 4는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라는 거야. t가 1일 때 최소값. 1 대입합시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t가 4일 때 제일 높으니까 최대값. 4 대입합시다. 16 빼기 8이니까 최대값은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는 이 거듭 제곱꼴을 t로 치환하는데 그 다음 이차함수로 표현이 되는데 치환할 때 범위를 얘를 보고 세팅을 하셔란 말입니다. 한 문제씩은 가끔씩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기본 유형입니다. 자, 2문제만 하면 된다 해서 힘들어. 또 주말 아니니 내일? 전 또 내일 또 수업이 있고 맨날 공부합니다. 저 맨날 공부합니다, 여러분. 나 맨날 공부해요. 너희한테 이거 수업하는 게 공부, 쌤 그게 공부 되는 거니까 그걸 공부한다고 하는 거 아니, 따로 공부한다고. 새벽같이 그 1타 강사들 강의 찾아보고 어떻게 가르치지? 어떻게 더 쉽게 애들 가르치지? 어떻게 더 광대짓을 해서 애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까?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게 하지? 어떻게 해야 애들이 숙제를 해오지? 매번 공부하고 고민하는데 숙제는 절대 안 해오더라. 용준아, 절대는 아니지만 80% 확률로 안 해오더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야. 북삼에서 사. 북삼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영아? 뭐예요? 대한민국 고마워요. 딸렸습니다. 너희 지금 여기 살고 있거든. 구미 옆에 치고. 좀 더 위에 있긴 해. 근데 여기 서울에, 인천에,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니? 얘들 진짜 공부 진짜 열심히 하거든.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옆에 막 너희끼리 보니까 지금 너희가 사회에 나가면 또 이런 애들이랑 경쟁할 것 같지? 아니에요. 얘들이랑 경쟁해야 돼. 갈수록 더 경쟁이 심해져. AI 때문에 그런데 또 그런 거 얘기하면 더 뭐라도 하나 더 나아야 돼. 11번 풀겠습니다. 자,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 일단 쌤이 반복되어 있는 거를 치환을 하라고 했어. 일단 반복된 게 나오긴 한 것 같아. 봐봐, 쟤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렇게.
2의 1 마이너스 x제곱은 분자에는 2가 하나 있는 거고 분모에는 x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 다음에 2의 x제곱 내가 t라고 치환했어. 자, 그러면 지금 x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대신 x 범위는 없어. but 밑이 양수기 때문에 t는 양수라는 조건을 일단 딸려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근데 해보니까 y는 t 더하기 t분의 2야. 자, 이게 이차함수도 아니잖아요. 유리함수라고 해야 되지. 유리함수도 아니죠. 유리함수도 아니죠. 왜? 유리함수는 뭐 이런 거여야 돼. 뒤에 이렇게 상수만 붙어야 되지. 유리함수랑 이렇게 다항식이 섞여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스텝. 아, 이거 다른 유형이구나.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야. 잘 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도 최근에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건데 잘 들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양수라는 겁니다. positive number. positive number. 양수라는 거고. 왜? 밑이 양수니까. 얘도 양수라는 거예요. 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산술기하 평균. 자, 봐. 두 양수가 있어요. A랑 B가 양수면요. 걔네 두 개를 그냥 더한 것은 항상 크거나 같아. 뭐보다 2배의 루트에 두 개를 곱한 거. 자, 이거 절대부등식 산술기하 평균. 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단 언제 쓸 수 있다? 두 개가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두 개가 양수인 게 확인됐으니까 너희는 얘를 산술기하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x제곱 두 개를 그냥 날로 더한 것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선생님 2배의 루트에 두 개를 곱한 거. 자, 두 개를 곱한다는 것은 지수끼리 어차피 더할 거니까 이렇게 돼서 얘 날아가면서 얘가 2루트 2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값은 항상 2루트 2보다는 큰데 2루트 2랑 같아질 수는 있네요. 그 말은 얘가 2루트 2가 제일 작은 값이라는 거죠. 답은 2루트 2야. 자, 더 나아가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이 등호가 언제 성립했냐면 얘랑 똑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 했어. 두 개 더해서 2루트 2인데 두 개 똑같다면 하나가 루트 2가 돼줘야 되니까 x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굳이 말하면 최소값 2루트 2를 갖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는 두 개가 똑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의 2x제곱 이렇게 바꾸고요. 더하기 4의 뭔 소리니? 2의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바꾸고요. 마이너스 2배. 이건 그냥 날로 쓸게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봐. 얘를 굳이 이렇게 바꿀 거예요. 2의 x제곱의 제곱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전전 문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봐봐. 2의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하잖아. 그럼 얘가 y는 t제곱 더하기 t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t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니지. 이렇게 되거든.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아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최대 최소 문제들은 다 정형화되어 있는 유형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최대한 일단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제가 그나마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자, 그래서 얘는 뭐를 t라 잡아야 되냐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잡아야 돼요. 이야, 진짜 중요한데. 자, 그럼 봐봐. 이거 안 바꿔야 되네. 자, 일단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둘게요. 곱할게요. 지수 법칙. 지수가 인접할 때는 곱해도 된다. 일단 이렇게 바꿔놓고 잘 봐. 영준아, 지수 몇 배 됐어? 2배. 그러면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은 얘 보고 뭐라 표현하면 되나요? t제곱 마이너스 2.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거. 이건 공통수학 1에서도 배웠고 또 역수의 합. 여러분 x 더하기 x분의 1이 t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제곱 마이너스 2.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은 혹시 알려나? 가연아 뭐게? 아깝네.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거짓말 안 하고 너 공통수학 1부터 나한테 배웠잖아. 5번 넘게 얘기했어요. 이거 구라 안 칩니다. 고1 때도 나오고요. 고2 때도 최근에 얘기했죠. 지수법칙 하면서 돌아가. 너희 민망할 걸 안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 억울해서 안 되겠다. 그 너희 눈빛이 뭐지? 처음 본 눈빛. 그걸 보는 제 감정이 너무 이야 바로 나와버리네. 이야 지수 2배 공식 t제곱 마이너스 2. 또 이거 가지고 지수 2배 공식. 여기서 일로 갈 땐 지수 3배 공식 얘기했던 거죠. 중요한 건 얘도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 고1 때 이미 너무 많이 얘기했다. 내가 말했잖아. 고3 때까지 나온다고 했잖아. 그때 고1 때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구라가 아니라니까. 증명이 되잖아. 자, 그래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얘를 t로 치환하면은 얘를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일단 얘가 얘랑 똑같은 거 인정하셔야 되겠죠. 완전 똑같은 거죠. 지수가 2배. 그러면 1배 기준으로 t제곱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봐봐. 내가 여기서 지금 치환했잖아요. 제 2개 더한 거 지금 t로 치환했잖아요. 범위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범위를 정하셔야 되냐면 산술기하 평균으로. 왜냐하면 지금 x에 대한 범위는 안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두 양수를 더했는데 그때는 산술기하 평균으로 t의 범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뭐 x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범위를 정했다면 여기서는 산술기하로. 자, 그러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둘 다 양수죠. 두 양수를 그냥 더한 것은 항상 2배의 루트의 2개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참고로 잘 들어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 2개가 역수관계예요. 완벽한 역수관계잖아. 걔 2개를 더한 값은 무조건 2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수학에 좀 숙련된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산술기하로 안 쓰고 역수네 그럼 얘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겠네. 일단 이렇게 세팅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너희는 뭐 이렇게 원래는 이제 산술기하로 나온 범위인데 역수다 보니까 요 안에서 곱해질 거 아니야. 이 앞에 있는 두 수가. 그럼 얘가 어차피 1이 되니까 얘만 남는단 말이죠. 그걸 이제 알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바로 이렇게 쓴다는 거지. 자, 어찌됐건 이제 표현하면 되겠다. y는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입니다.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고요. 요거를 요렇게 쓸게. 자, 꼭지점의 t좌표는 마이너스 2예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주어진 범위가 2 이상만 보라 했으니까 2 이상만 보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는 거고 최소값만 구하라 했죠? 애초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 최소값은 t에다가 2를 대입하면 안녕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되겠다.